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2023년 7월 15일을 기억하십니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이 지하차도 천금 같은 우리 지역 주민 1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6명이 다쳤던 바로 그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참사가 일어난 지 9개월이 돼서야 지역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도지사와 청주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9개월이 지나섭니다. 과연 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두 분과 이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으로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러나 오늘은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나와십니다. 이선영 간사님, 그리고 방송인으로 거듭나고 계시는 박재성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워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풀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만큼은 좀 진중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오송 참사 9개월 만에 기관장 소환입니다. 앞서서 제가 9개월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관장을 부르는데 9개월이 걸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일반 현장에 계시는 다른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 재판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사실 없죠. 일부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 이 정도 좀 벌을 주시오 뭐 이런 정도 지금 시작이 됐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부분도 있고, 우선은 간사님, 지난 9개월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시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간단하게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023년 7월 15일에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원인과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회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7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3일 동안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우리 지역에 쏟아졌고, 그리고 행복청이 도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기존 제방의 점용 허가를 받고 임시 제방을 이제 구축을 해놨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 많은 비에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물이 터져 나오게 된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불가항력에 의한 재난인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와 또 이제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에 의한 재난이 아니고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무산된 참사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관련 기관, 청주시 충북도, 행복청, 그리고 소방, 경찰까지 포함한 모든 기관들이 이제 부실 대응으로 인해서 참사의 참사가 일어났고 이들 기관들이 모두 책임이 있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그 재난관리 단계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관장이나 그 재해대책본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책임들을 일선 담당자, 일선 공무원들에게 미루고 있다. 이제 이런 4가지의 결론이 있었고요. 저희가 많이 답답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도 그렇고 특히 유가족분들은 9개월 동안 이 진상조사가 한 발도 진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울분을 감추지 못했고, 이분들이 피해 당사자지만 거리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9개월 만에 이제 단체장 오송 참사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소환 조사를 했고요. 이게 이제 보여주기식이다, 아니다 이런 평가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유가족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기대가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았던 단체장이 지금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산업재해 처벌이 있지만 시민재해 처벌은 지금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시민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거는 혹시 아닐까라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14시간, 16시간 고강도 조사. 이 단체장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끊지 않고 계속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기사를 봤을 때는 아 뭔가 캐내는 거구나. 하는가 보다. 예. 그런데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어요. 예. 그 수사를 지휘했던 그 검찰에서 네. 유가족분들을 이렇게 검찰청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말씀해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사실 저도 피해자를 대리한 적도 꽤 있지만 예. 검찰에서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사무실로 불러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를 설명해 준 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서 답변받은 내용은 네. 그래서 기소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그건 저희도 연구 중입니다. 아까 또 그 처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연구 중이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로 기관장을 처벌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되면 1호 사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무죄가 나면은 사실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신중을 기하는군요. 신중을 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아나운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기식이 아니 그럴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하셨는데 네.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여기서 이제 소설을 씁니다. 한 편의 소설을 쓰는데 예. 이제 변호사님 한 판에 와서 소설까지 쓰시네요. 예.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와 좀 연결을 시켜보고 싶어요. 예. 특히 청주 지역의 4개 지역구의 선거에서 전부 민주당이 당선됐잖아요. 예. 근데 그 후보들이 당선되기 전에 이 오송 참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서약을 했어요. 아하. 내가 당선되면 이 부분에 관해서 국정조사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 아하.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며칠 전에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됐잖아요. 통과했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이 사건도 수사가 술렁술렁 보여주기식으로 끝난다?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 최후의 카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특검하자 이거. 이거 우리 검찰 수사 못 믿겠다. 그렇게 이건 어디까지 소설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지형과도 좀 맞물려 가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주변에 어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공산이 크진 않을 거다. 그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예. 다른 장치가 지금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못 갈 거다. 왜 헛웃음을? 아니 변호사님이 소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팩트에 가깝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의 판단이고요. 실제로 총선 전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어 간다, 마무리 수순이다라는 이제 여러 측의 예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유가족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 예. 총선 결과가 정부 여당의 참패 뭐 이제 이렇게 평가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단체장이 소환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달라지는구나. 예, 이런 걸 저희도 느끼고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산업재해는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서도 기업인들에게 실형을 내리고 이런 게 점점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재해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적용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유가족과의 간담 자리에서도 검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조심스럽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열심히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총선에서 유가족분들과 협약을 했던 예. 그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다 당선이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예. 이 협약식을 했던 내용들을 받아서 예. 오송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있어요. 여기에 단장이 이제 이현희 당선인으로 이제 꾸리고 있고요. 예. 그 이현희 당선인이 얘기로는 이제 22대 국회가 되면 가장 먼저 오송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를 요구하겠다. 이어서 특별법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검찰 수사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기대가 무너지더라도 뭔가 유가족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검찰 측에서도 지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데다가 22대 총선 당선인들도 여차
까딱 하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똑바로 이거 설렁설렁 하면 안 돼. 뭐 이런 기류가 지금 보이고 있네요. 지금 간사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하셔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그 얘기를 좀 중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오송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되나입니다. 지금 앞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됐던 사례가 특히 시민재해 쪽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송 참사가 만약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면 이제 1호 사건이 되는 거고 성남 정자교인가요? 네네.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걸로 된 거죠. 이제 맞습니다. 예, 저희가 봤을 때 예. 성남시장이 1호가 될 거냐 아니면 오송 참사의 이 사안이 1호가 될 거냐 이제 네. 저희끼리의 설왕설래는 있었는데 예. 최근에 성남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맞아요. 이제 언론 보도도 됐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 관리 주체, 관리 책임에 대한 것을 주로 묻게 되는데 예. 그 관리 책임이 성남시장이 아니고 분당구청장이었다. 이제 이런 백브리핑 자료를 제가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오송 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다르다. 저희는 보고 있고요. 관리 주체가 명확합니다. 그렇군요. 기존 제방에 점용 허가를 냈던 행복청장이 책임이고요. 예. 그리고 그 궁평 이 지하차도로 가는 도로의 관리 주체는 충북도지사입니다. 아하. 그리고 청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실치사상이냐 뭐 이제 이런 저희 예. 시민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내부 토론도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죄가 무겁다. 청주 시민 14분이 돌아가신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과실치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최근 그 검찰에서 얘기가 됐던 것은 예. 그 하천 관리와 관련해서 예. 그 위임 사무 아하. 그게 최고 마지막이 청주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청주시장 역시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않다. 그 얘기하셨던 최고 책임자를 전 행복청장, 행복건설청장, 그다음에 청주시장, 그다음에 김영환 도지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간사님. 저는 당연히 된다고 당연히 된다. 보여지고요. 저희가 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 전문가들과 수많은 토론회와 또 법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변함없는 주지의 사실이다라는 게 거기에 결론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근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 지역에서 중대 시민재해 전문가 넷이라고 해서 이제 변호사분들 그리고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 변론하고 대응해 왔던 그 전문가 그룹에서도 역시 오송 참사가 일어나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예. 여기에서도 중대재해 처벌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들을 계속 견지해 왔고 예. 지난 수요일 검찰청 앞에서 같이 예. 기자회견하면서 그 목소리를 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이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될지 여부는 이제 더 앞으로 있을 법적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의 의견을 여쭤보는 거니까요.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입장은 서로 다른 거니까.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적용이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대시민재해로서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법을 적용할 수는 있을까요? 라는 거에는 그 관문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하천관리 1차 책임이 이제 청주시장에 있고요. 예. 그리고 지하차도도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거의 중첩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법은 적용되는데 그러면 우리 충북에 대해 북한에서 말씀드리면 예. 충북도지사가 안전관리 조치 예. 안 했냐? 청주시장이 안전관리상의 어떤 결함이 있었냐? 아하. 본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했냐? 예. 이게 사실 가장 쉬운 쟁점이거든요. 예. 내가 그 법 적용을 대상이 되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 나는 이러한 어떤 비가 온다라는 것을 예측하고서 보고받고서 사전에 며칠 전에
그거에 대한 침수 대비 대책을 다 지시를 했었다. 공무원들에게 업무 회의 때 국장급한테 다 업무 지시를 다 내려서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세우도록 조치를 했었다. 예. 만약에 이거 만약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보면 도지사나 시장으로서는 자기가 할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법은 적용이 되나 그렇다고 처벌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아마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항변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한 가지 우리가 아까 전에 성남 예, 그 정자동 정자요. 예. 그 얘기했었잖아요. 네.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그때 무혐의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분당구 교량 그 유지 관련해서 네네. 예산 2억 원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리가 무너질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따내서 그러니까 따내는 시도를 따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따내 왔다는 거는 아 저거 보수해야지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예. 그 자체가 예. 예. 관리 의무 소홀로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경찰에서 판단한 거예요. 아. 그런데 요 논리를 이번 우리 사안에 오송 참사에 좀 적용하면. 대입해 봐야 될 지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예. 이 궁평 제2지하차도가 침수 위험 3등급이라서 진입 통제시설 설치 의무, 예.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도가 2023년 5월에 7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아서 예. 이 진입 차단 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물론 그걸 설치했어도 침수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침수하고 진입 예. 차단은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 도에서 우린 신경 쓰고 있었다. 내가 이게 특별 교부세까지 받아가지고 이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우리 관심을 갖고 있었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라는 주장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만약이라고 하셨고 예. 이를테면 이런 이제 경우의 예, 수를 주신 맞습니다. 건데요.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논리를 핀단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동의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예산을 몇 달 전에 받아서 뭔가 노력은 하려고 했다라는 가정이 있었는데요. 예. 그렇게 많이 비가 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당일과 그 사전에 예찰이나 사실은 누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위험 여부를 판단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런 매뉴얼 안에 안전관리 시스템 안에 있었지만 누구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사님 같은 경우는 전날 예. 이제 뭐 그 괴산댐이 넘칠 수도 있다 이제 막 이런 우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서울을 가셨습니다. 이게 그랬죠. 국감장에서도 되게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예. 서울에 무슨 관련 업자를 만나러 가셨다고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였다고 항변은 하시지만 네. 이 시기에 이게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서울을 갔어야만 했냐. 재난 컨트롤 타워의 최고 책임자가 자리를 비우고 사태에 대한 심각성이 전혀 없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시장님 같은 경우도 예. 이제 참사가 일어나는 날 시내에도 많은 부분에 침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침수 현장을 다니고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셨었는데 네. 그 상황에 대한 인지는 전혀 하지 못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홍수 통제서에서 예. 새벽 4시경에 이제 이게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바뀌면서 흥덕구청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뭔가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전화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흥덕구청에서 청주시나 충북도 그리고 관련 기관들 구조당국 있잖아요. 112, 그렇죠. 119도 같이 전파를 해서 연결돼야지. 예, 이 상황을 이제 같이 대응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난 그 당시에도 시장님은 여전히 시내 어떤 침수 현장에 계셨다는 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라고 저희는 보여져서요. 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예산을 세워서 사전에 그런 노력을 했던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움직임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어렵다.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히 예. 시청에도 있고 도청에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 매뉴얼을 일단 가져와 보세요. 그럼 자 매뉴얼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하셨습니까? 어떤 아하. 그 지시한 내용 가져와 보세요. 그럼 지시 받은 사람 또 불러서 조사할 거고.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이 왜 안 맞죠? 또는 그 부분은 일치가 되네. 그러면 다른 증거를 근데 이런 부분들은 왜 공백이 생깁니까? 아하.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계속 조사할 텐데 그렇죠. 워낙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약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 검사가 기소할 때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잘못한 게 도지사나 시장이 잘못한 게 맞구나. 네. 근데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아니네. 할 일 했네. 그럼 그럴 경우에 사실 기소를 못 해요. 왜냐하면 검사가 보통 기소를 할 때는 유죄의 확신이 있을 때 기소를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꼭 그런 거 아니라 숫자상으로 표현할 때는 90% 이상 어느 정도 저 사람이 10중 8구 저 사람이 혐의가 있네. 보통 그럴 때 검사가 기소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거로서 그게 갖춰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 봤을 예. 때는 그런 증거들이 예. 은폐되거나 조작되거나 이러니까 사실은 또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허위 공문서 얘기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방 같은 경우도 두 분이 기소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용해인 의원실에서 예. 이제 그 자료를 요구받아서 문제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긴급 구조 통제단의 가동이 6시 반부터 되어 있다라고 서류에 다 기록이 나오는데 국회에 보고할 때는 이제 그 참사 이후인 10시 4분부터 됐다. 아무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기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책임의 또 혐의의 과정에 있으니까 이제 말을 바꾸거나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재난과 관련해서 뭐 회의를 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조작을 해가지고 국감장에서 많이 이제 문제 지적을 당했던 것도 봤고요. 그리고 경찰도 어제 그렇잖아요. 이제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나 그러니까 검찰의 몫이긴 하겠지만 제대로 꼼꼼하게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제까지 참사가 있으면 그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지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1년 내에 특별법이 만들어진 사례를 거의 못 봤어요. 이태원 특별법도 최근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가 됐지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참사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고 유가족이 상처받고 또 긴 시간 동안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인 이제 뭐 허비를 한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항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사실은 만들어야 된다. 어떤 참사가 일어나더라도 그 참사에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라는 게 이제 제출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계류 중이고 통과가 못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참사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네요. 예, 항구적인 법을 통해서 이 법이 어느 참사에나 적용될 수 있고 또 빠른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특별법을 굳이 현재로서는 만들 필요가 없고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 관련 법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그 관련자들, 뭐 기관장들 포함해서 증거만 확보된다면 혐의만 입증된다면 처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지연되고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까 또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뭔가 상황을 타개해보자라는 건데 저는 기존에 나와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은 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생존자분들에 대한 그 배상은 국가 배상을 통해서 충분히 그 어떤 피해 조치, 그 피해 배상 조치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규정을 만들다기보다는 이분들에 대한 국가가 선제적으로 어떤 결과, 그러니까 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그건 별도 문제고 국가가 먼저 이 유족분들에게 그분들의 어떤 다친 마음, 어떤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 뭔가 보상해주고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조치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태원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좀 유가족들이 원했던 거는 대통령과의 면담이었잖아요. 그 크게 어렵지 않았던 일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건도 사실 뭔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 사태가
이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기관장이 그 현장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은 내가 어차피 여기 왔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 잊어먹고 있었던 얘기 또 그걸 맞아요, 할 맞아. 필요는 없었거든요. 갑자기 또 뚜껑 열려는데 또 맞아. 뚜껑이는 펼치면 안 되는데. 제가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 제가 미리 못 와서 죄송합니다. 맞아, 그랬어요. 그 말 한다고 해서 누가 돌 던지지 않거든요. 참 그랬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네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합시다라는 얘기고 불필요하게 시간 자꾸 버리지 말고 기존 법으로 할 건 하고 아까 간사님 말씀하셨던 뭐 생명보호법 이런 거는 이런 거대로 굵직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안들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함께 지내고 있는 이 시간에 이 공간 안에서 이런 아픔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해야 할 테고 누군가 책임자 처벌도 분명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사실 리얼토크 한판에서 오늘 두 분 모셔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진상규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미랄들이 좀 모여서 깨끗하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사건이 좀 마무리가 되고 누군가는 처벌받고 누군가는 좀 위안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내기 한판으로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자성어도 좋고 한 줄 문맥도 좋고 끝내기 한판 간사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고진감래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고진감래. 지금 유가족 분들 그리고 생존자 분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요. 사실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런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정말 10개월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서 거리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제 검찰 수사가 저는 제대로 화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은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뭐 이런 법률로 이 부분이 좀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좀 희망적으로 고통 뒤에 또 이제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달콤함은 아마도 안전한 우리 미래 사회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네네.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끝내기 한판 어떤 말씀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책으로 이제 목민심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목민심서. 예. 저도 사실 그 원본을 읽지 못했습니다. 안 읽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셨다라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네. 이 단체장분들이 그 전년도에 나를 뽑아주세요. 내가 지역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읍소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랬죠. 그 마음이 1년 뒤엔 이렇게 변했다고 저는 생각돼요. 과연 그 목민관에 정약용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 목민관의 마음이 이분들한테 있었는지 한번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지역의 단체장들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초심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오송 참사가 적용이 될지 지역의 단체장들이 어떤 결과일지 우리 리얼토크 한판 제작진들도 매의 눈으로 어떻게 상황이 지켜가는지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리얼토크 한판이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다 함께 리얼토크 한판!